검증의 첫 번째 단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가설 검증의 단계. 첫 번째 단계는 관심의 대상이, 관심이 있어야 되지. 관심이. 현상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관심 없는 게 가설 검증의 대상이 될 수 없죠. 관심의 대상도 없는데 막 테스트 하는 거는 뭐, 좀 이상한 거지, 그지? 정신이 좀 간 거죠. 프레임이 씌우는 거잖아, 그지? 예, 무슨, 다른 어떤, 뭡니까? 흑심이 있는 거지. 자. 가설 검증의 첫 번째 단계는 관심의 대상이 되는 모수의 값에 대해 가설을 세우는 일이다. 가설을 세우는 일인데, 이처럼 세워진 가설은 잘못되었다는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기 전까지 참으로 받아들여지는 지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기무가설, null hypothesis, 그지?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기 전까지 참으로, 그러니까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기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항상 모든 사람들이 진리로 받아들여졌겠지. 사실로 받아들여졌겠지. 그지? 맞죠? 야, 쟤는 공부 잘한다더라. 쟤 돈 많다더라. 그지? 저 교수님은 뭐 실력이 좋다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다 뻥이야. 그지? 이런 거. 기무가설이라고 한다. H0 표시하고요. 뭐 보니까 뭐 교수님의 프로필을 보니까 되게 화려해서 저 교수님 대단하신 분이야. 인터넷 들어가면 교수님도 프로필 나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대단하더라. 와, 그것만 봐도 대단하더라. 뭐, 그게 좀 일종의 기무가설에 대한 어떤 과거 자료들이잖아. 근데 현재 어떤 친구가 보니까, 이렇게 다, 인정하면 안 되는데, 다 뻥이더라. 난 그거 증명해서 보여주겠어. 그런 거 있잖아. 대립가설. 그거 가짜야? 그럼 가짜에 대해서 증명해야 되겠지. 맞죠? 지금 정치적으로도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논문에 대해 가지고, 엉터리도 아니다 하듯이, 그럼 증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되겠죠. 그지? 예, 제시하면 돼. 자, 그거 따지는 거죠. 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아무튼 간에, 기무가설은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기 전까지 참으로 받아들여지는 지므로 기무가설이라고 하고, H0를 표기하고, 자, 예를 들어서 앞에 의해서 초고속 총충전 리튬, 충전 이온 뭐야, 이거? 충전 리튬 이온 배터리의 불량률이 0.5%를 넘지 않는다. 0.5보다 작다. 그지? 불량률이니까 P겠네. P가 0.5보다 작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도시 거주민들 1인당 1일 평균 생활 폐기물량은 1kg이다. 뭐 이런 거, 그지? 고객들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최소 9GB보다 많아진다. 사용량을 비율했을 때, 뭐 9GB보다 많아진다. 그지? 이런 주장이나, 그지? 예상. 이런 주장이나 예상은 기무가설에 해당되고, 자, 그 다음, 기무가설이 잘못되었다는 충분한 증거에 의해, 그지? 기무가설을 기각할 때, 기무가설 잘못됐어. 너희들이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 잘못된 거야. 그지? 착각이야. 자, 할 때 충분한 증거가 제시돼야 되고, 충분한 증거에 의해서 어떤 기무가설을 갖다가, 폐기하는 거, 기각할 때 받아들이는 가설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대립가설이라고 하는 거지. Alternative Hypothesis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HA, 요 A 따가 하기도 하고, H0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H1이라고 표기도 합니다. 주로 H1을 많이 쓰지. 자, 대립가설이라고 그러고요. 이걸 뭐 다른 말로 연구가설이라고 합니다. 연구가설. 항상 이런 대립가설은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과학이 발전하는데 상당히 뭡니까? 공헌을 하죠. 항상 의심을 품어야 됩니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예를 들어 초고속 충전 리튬 이온 배터리의 불량률이 0.5%를 넘지 않는다라는 이것에 대해 가지고 기존에 이게 맞다라고 주장해 왔어. 그런데 아니다. 지금 선진국도 그런 경우가 없는데 과연 너가 그러느냐? 나는 0.5를 넘지 않을 거다. 0.5보다 작다는 게 아니고 0.5보다 클 거다. 그지?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도시 거주민들의 1인당 1일 평균 생활 폐기물 1kg이다. 아니다. 나는 1kg이라 하는데 1kg이라 하는데 1kg보다 크거나 아니면 작을 거다. 의외로 이렇게 라든지 세우는 거죠. 이제 좋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설명했던 것이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 설명했죠, 그지? 기무가설은 단순가설과 복합가설을 합니다. 단순가설은 단 하나로 나타낸 거지. 뮤는 뭐 1kg이다 이런 식으로 단순 기무가설. 부동으로 나타내는 거지. 범위로 나타내는 거지. 크다 또는 작다 이렇게 나타내는 게 복합 대립가설로 구분되죠. 다 됐습니다. 됐죠? 끝났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다 설명했던 내용이네요. 자, 양측 대립가설, 뭐, 아까 했잖아, 그지? 양측 대립가설도 기무가설의 실천된 값을 기준으로 양쪽에 있는 모든 값을 포함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무가설이, 예를 들어서 뭐, 1이다, 1kg이다. 그러면은,
양측 대립가설을 세울 때는 1kg이 아니다 그러면 되잖아, 그지? 이제 분포에서 여기 1kg이다 그러면 1kg이 아니다 그러면 1kg가 크거나 작은 쪽에 존재하니까 양쪽을 다 따져주잖아, 그지? 양측 대립가설입니다, 그지? 됐죠? 자, 그러면 자 봅시다. 가설 검증의 유형을 갖다가 간단하게 식으로 이렇게 나타내요. 말보다는 식으로 했는데, 자 봅시다. 먼저 양측 검증. 어떤 모수가 세타가 세타 제로다. 세타 제로라는 어떤 값이다, 값. 그지? 뭐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다 표시 못하니까 그냥 이렇게 세타 제로 표시합니다. 세타가 어떤 세타 제로다. 그 하면 뭡니까? 양측 검증은 아니다 해주면 되는 거지. 청개구리를 해주면 돼. 청개구리 반대로, 그지? 기무가설이 만약에 뭡니까? 세타가 어떤 값보다 뭐 작거나 같다 그러면 크다 하면 되고, 또는 크거나 같다 하면 뭡니까? 작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이제 기무가설에 대한 판정과 오류인데, 그 전에 밑에 402쪽에 대한 밑에 요 표 밑에 402쪽에 나와 있는 설명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이 설정되고 표본 정보를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이 가설 설정이 되고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이 설정되고 표본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기무가설의 타당성 여부에 관한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 그죠? 가능한 결정은 기무가설을 채택하는 경우와, 그지? 대립가설이 더욱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기무가설을 기각하는 경우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지? 기무가설을 채택하든지 기무가설을 기각하든지 둘 중에 하나 될 것이고, 이처럼 표본 정보에 근거해서 두 가지 결정 중 하나를 택하는 기준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결정 규칙이라고 합니다. 증거, 표본 정보라고 하는 건 증거잖아, 증거. 표본 정보. 이 표본 정보에서 우리가 뭡니까? 기무가설을 갖다가 채택하든지, 그지? 또는 기무가설을 기각하든지, 그지? 요걸 갖다가 우리가 결정하는 기준을 뭐라 그런다? 우리는 결정 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떨 때 기무가설을 채택하고 어떨 때 기무가설을 기각하느냐? 아까 봤잖아, 그지? 쉽게 봤잖아. 만약 우리가 어디 인계값, 어떤 값들에 대한 신뢰 구간을 정했을 때 이게 신뢰 구간이잖아, 그지? 만약에 신뢰 구간 안에 만약에 값이 그대로 들어간다면, 우리가 주장하는 값이 들어간다면 당연히 기무가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지? 맞죠? 근데 만약에 신뢰 구간 넘어서 만약에 우리 값들이 존재한다면, 값이 들어간다면 어떻습니까? 이 평균하고 차이가 나잖아. 평균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 곳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기무가설을 갖다가 기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결정규칙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신뢰 구간에서 이 기무가설을 갖다 하는 결정규칙은 결국은 뭐에서 결정됩니까? 당연히 이 신뢰 구간을 나누는 뭔데? 유의수준이 결정되지. 유의수준에 따라서 신뢰 구간이 결정되잖아. 그지? 여기 1만에서 알파고, 그지? 그 다음에 여기 뭡니까? 2분의 알파고, 여기 2분의 알파니까, 그지? 앞에서 다 배운 거야, 사실은. 결정 규칙은 신뢰 구간을 갖다가 뭡니까? 기무가설을 받아들일지 채택할지 기각하는 결정 규칙은 유의 수준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뭡니까? 기무가설을 받아들일지 채택할지 기각할지 결정되는 거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이 유의 수준을 알면 또 뭘 더 할 수 있습니까? 여기 있는 요 값들이잖아, 요 값들. 요 값들은 실제로 이 포인트 점수가 이 포인트 x축이잖아. 이 z축이라고 했을 때 이 z축의 이 값은 뭡니까? z의 2분의 알파잖아, 그지? 요 값은 얼마인데? 마이너스 z의 2분의 알파잖아. 즉, 우리가 이거 알죠, 그지? 유의수준이 예를 들어서 뭐 1%일 때 z의 2분의 알파, z값 얼마입니까? 1%일 때 2.58이었잖아, 그지? 이 좌표가 2.58이야, 그지? 유의수준이 5%일 때는 얼마인데 이 z값 얼마입니까? 1.96이잖아. 유의수준이 10%일 때 z값 얼마입니까? 1.645잖아. 맞죠? 그러면 결국 유의수준을 하면 당연히 신뢰 구간도 알고 그것의 경계값인 마이너스 z의 2분의 알파와 플러스 z의 2분의 알파를 알게 되잖아. 맞죠? 그지? 그럼 결정규칙이 뭐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유의수준하고 있잖아. 이 유의수준하고 뭐 사실 이 z값 가지고 만 알고 있으면 뭡니까? 바로 신뢰 구간의 임계값 하한과 사한을 알게 되고, 그지? 그 다음에 우리가 주장한 값이 여기 들어가는지 여기 들어가는지만 알게 되면 신뢰 구간에 들어가는지 아니 신뢰 구간에 들어가는지 유의수준 구간에 들어가는지 요것만 알게 되면 우리가 기무가설을 갖다가 채택할지 기각할지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그게 결정규칙입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결정규칙을 할 때 기무가설을 채택하거나 기무가설을 기각할 때 반드시 뭐가 발생될 수밖에 없죠? 오류가 발생할 수 있죠. 그죠? 오류가. 내가 기무가설이 뭐뭐일 거다 했는데 내가 이게 뭐뭐가 일 거다가 아니라고
만약에 추정한다면, 그지? 뭐일 거라고 했는데, 난 증거에서 아니라고 했는데, 아니라고 추정할 때도 내 말이 틀릴 수도 있잖아. 우리가 그런 걸 뭐라 그래? 오류라 그럽니다. 오류. 알겠죠? 오류. 자, 그럼 밑에 나오죠? 오류는 뭐냐? 모집단 모수를 알지 못해서 표본 정보를 이용해야 하는 가설 검증에서 어떤 규칙이 적용되든지 잘못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죠. 모집단이 모수를 몰라. 묘든, 그지? 모수를 어떤 값인지 몰라. 그런데 우리가 표본 정보를 이용하잖아. 샘플을 이용하잖아, 그지? 샘플을 이용해가지고 표본 평균, 표본 비율, 표본, 그지? 표본 분산 이용해가지고 모집단위 값이 어떻다, 어떤 구간에 들어가는데 하는데, 자, 반드시 이게 다 맞을 수는 없지. 뭐가 존재해? 항상 오차는 존재하잖아. 즉, 오류가 존재하지, 그지? 맞죠? 잘못될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항상 존재. 이런 오류,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 가설 검증에서 어떤 규칙이 적용되든지 표본 정보를 이용할 때 잘못된 결론을 내릴 가능성,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가능성을 오류라 그런다, 그죠? 에러라 그러죠. 오류. 일종의 오차야, 오차. 표본 오차야, 그지? 자, 오류에도 크게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일종 오류가 있고, 하나는 일종 오류가 있고, 하나는 이종 오류가 있어요. 그럼 일종 오류는 뭐냐? 이걸 보통 일반 타입 1 에러라고 그래. 타입 1 에러라고 그래. 그 다음에 이종 오류를 뭐라 그러면 타입 2 에러라고 그래. 됐습니까? 그럼 일종 오류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알파입니다. 알파. 여러분 알파 배웠잖아, 그지? 유의 수준, 그지? 자, 유의 수준. 이게 뭐냐면 일종 오류야. 유의 수준. 자, 이거 뭐냐? 기무가설이 참일 때, 즉 기무가설이 참이라는 전제하에서, 참이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뭐 이 말이랑 마찬가지죠. 기무가설이 참일 때, 기무가설을 기각하는 오류, 기무가설이 참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기무가설을 기각할 때 생기는 오류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제1종 오류라 그러고, 자, 이 오류의 발생 확률을 얼마라 그러자? 알파라 하자, 알파. 자, 이걸 그래서 우리가 알파 위험, 알파 리스크라고 하기도 하고, 가설 검증이 또 뭐가 한다? 유의 수준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시그니피컨스 레벨, 유의 수준이라고 한단 말이야. 알겠지? 자, 그럼 이종 오류는 뭐냐? 이종 오류는, 자, 기무가설이 거짓일 때 거짓인 기무가설을 뭡니까? 참으로 채택하는 오류. 거짓을 참으로 채택하는 오류. 자, 일종 오류는 참을 거짓으로 할 때 생기는 오류. 이게 일종 오류고, 뭡니까? 타입 1N하고, 이걸 유의 수준, 그지? 또 알파 리스크라 그러고. 자, 거짓인 기무가설을 참으로 받아들이는 오류. 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종 오류라 그럽니다. 이종 오류라 그러고, 이걸 뭐로 나타낸다? 베타로 나타냅니다. 베타로. 그러니까 베타 리스크, 베타 위험이라고 하고요. 됐죠? 됐지? 자, 그 다음에 거짓 기무가설을 거짓이라고 기각할 확률. 거짓을 있잖아요. 거짓 기무가설을 잘못됐다라고 말할 확률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1에서 뭡니까? 거짓을 참으로 받아들일 확률을 빼주는 거.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냐면 검정력이라고 합니다. 검정력. 여기라고 그러고, 이거 갖다 파워 얘기합니다. 파워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거짓을 거짓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 검증력이 있는 거죠. 예,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오류에는 일종 오류가 이종 오류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렇다면 일종 오류가 중요합니까? 이종 오류가 중요합니까? 그럼 일종 오류가 중요한데, 이종, 이거는 물어보자. 이거는 약간 좀, 여러 철학적인 문제지만, 이미 30분 지났습니다. 이거만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예. 일종 오류가 중요해요. 일종 오류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거짓이 없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을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해. 문제가 돼. 죄가 없는 사람을 죄가 있다고 덮어 씌우는 것이 심각해. 죄가 없는 사람, 죄가 있다고 하는 게 심각해. 그 다음에 죄가 없는 사람을, 다시. 자, 죄가 없는 사람을 죄가 있다고 덮어씌우는 게 심각합니까? 아니면 죄가 있는 사람을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게 중요합니까? 어느 것이 더 심각하죠? 이게 더 심각하죠. 약간 이건 관념이 차이인데, 죄가 없는 사람을 죄가 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심각한 겁니다. 그지? 그 뭡니까? 기무가설이 참인 기무가설을요. 참인 기무가설을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더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을 죄가 없다고 판결 내리는 것보다 죄가 없는 사람을 죄가 있다고 판결 내리는 것이 더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통계 철학의 통계학의 어떤 철학?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뒤에서 보게 되겠습니다. 유럽의 예를 들어서 법관념 자체가 뭐냐면요. 그 무죄 추정의 주의, 무죄 뭡니까? 추정의 주의라고 합니까? 예, 어떤 명확한 증거가 발견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한다는 그 원칙이 있잖아요, 그지? 예, 그겁니다. 예, 그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죄인 100명을 놓쳐도 된다 이겁니다. 그지? 맞죠? 죄가 없는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나머지 죄인 100명을 놓쳐도 되는 것이 더 그만큼 뭡니까? 억울한 사람 안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뭡니까? 여기서 보는 2종 뭡니까? 위험보다 2종 오류보다는 1종 오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연구를 할 때는 1종 오류를 중심으로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먼저 뭐 뒤에서 또 하겠습니다만은 말씀드리고요. 자, 기무가설에 대한 판정과 오류 요것만 좀 더 마저 합시다. 봅시다. 자, 만약 기무가설이 참일 때, 기무가설을 챌 때, 그지? 기무가설이 참인데 기무가설을 갖다가 검정 결과 채택했잖아, 그지? 그럼 옳은 결정한 거죠. 이때 확률은 얼마입니까? 1마이너스 알파죠. 그지? 이 옳은 결정인 거. 그럼 옳은 결정했으면 그때 확률이 1마이너스 알파겠죠, 그지? 이래서 뭔데? 오류, 그지? 참을 갖다가 거짓으로 할 수 있는 오류를 빼고 난 부분이니까, 그지? 그 다음에 기무가설이 참인데 기무가설을 기각했어. 이 값이 요게 안 들어가고 있잖아. 요게 들어갔어. 그럴 때 뭐 한다고? 기무가설을 기각한다는 겁니다. 그지? 일종 오류가 발생될 수 있지, 그지? 일종 오류가 발생될 수 있어, 그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때 확률을 뭐라고 하자? 유의 확률을 하자. 만약에 95%면 여기에서 나머지 5%잖아, 그지? 5%잖아요, 그지? 5%에 뭔데? 유의 수준이 존재하잖아, 그지? 만약에 내가 추정하는 값이 여기 들어가서 기무가설이 거짓이라고 했어. 그렇지만 그랬다고 우리가 말할 때는 뭐라 해야 돼? 야, 내가 보니까는 100번 중에 95번은 여기 들어갈 수 있지만 요번에 조사해보니까 여기 들어갔어. 유의 수준 안에 들어갔어. 그래서 기무가설이 잘못했어. 단 5% 유의 수준이야. 5% 정도는 틀릴 가능성도 있어. 오류가 생길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정확하다는 얘기죠. 그지? 자, 그 다음에 기무가설이 거짓일 때 기무가설 참으로 받아들였어. 이건 이종 오류가 발생된 거죠. 그때 확률 얼마야? 베타가 되는 거죠. 베타 위험이 되는 거고. 됐죠? 자, 기무가설이 거짓인데 거짓이라고 했죠. 옳은 결정했잖아. 그럼 1-베타죠. 즉 뭐 검정력이죠. 옳은 결정했잖아, 그지? 이때 확률은 1-베타다. 이렇게 우리가 표로서 구분해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오늘 좀 시간 길었습니다. 나머지 뒷부분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